세도 정치가 60년이 이어졌어. 세도 정치 시기에 가장 마지막의 왕이 누구였냐면 철종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철종이 후사, 아들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아들이 없이 사망을 했다? 다음 왕위는 누가 있게 되겠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왕족의 핏줄이어야 되잖아. 뭐 왕의 동생? 아니 왕의 동생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동김 씨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족은 왕족인데 조금 좀 되게 좀 서열에서 밀리는 힘없는 찌질한 왕족 집안의 사람을 왕위에 앉혀야 우리 안동김 씨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야 이하응이라는 놈 있잖아. 이하응. 그 이하응한테 어린 아들이 있대. 걔를 왕위에 앉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하응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저기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의 16대 왕의 인조 있어요. 병인양요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그 청나라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었던 시기 17세기에 인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인조의 셋째 아들의 8대 손이야. 셋째 아들의 8번째 자손이라는 뜻이야. 분명히 왕족은 왕족이죠. 핏줄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되게 좀 서열이 밀리는 왕족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하응은 완전 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조선에 퍼져 있었어요. 이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느냐. 정말 똘끼 있는 짓은 다 하고 다닌 거야. 어디 막 가가지고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잠자고 노상방뇨하고 막 길에 백성들이랑 다니면서 그래도 왕족인데 쌈박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안동김 씨가 이하응을 되게 무시했지. 힘없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하응의 어린 12살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하응이 그렇게 개노릇을 하고 다녔던 건 모두 다 연기였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내가 나중에 권력을 갖게 되면은 쟤네들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하응의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고종이에요.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으로 치면 초딩의 나이잖아.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갖게 된 거야? 아버지인 이하응이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라는 거, 왕의 아버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가 권력을 잡고 그때부터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하를 파고 들어간 왕권을 다시 제자리로 바로 세울 것이다. 왕권 강화. 이게 첫 번째 목적. 다음 두 번째. 세도 정치 시기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라는 거지. 이 백성들의 삶을 내가 안정시킬 것이다. 민생 안정. 그리고 세 번째, 왕실의 권위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 왕실이 요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 국가 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이 3가지가 개혁의 목표였습니다. 3가지를 목표로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본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개혁은 크게 3가지 분야예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왕실을 새로 세우는 경복궁 중건. 자, 정치 분야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누구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고? 안동김 씨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고. 당시 정부, 조선 정부의 중요한 관직은 전부 다 안동김 씨 차지였어요. 싹 쓸어버립니다. 복수 통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안동김 씨들을 정치판에서 축출, 다 싸그리 몰아냅니다. 그리고 안동김 씨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을 고르게 정부의 중요한 간직에 앉히게 되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기구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바로 비변사. 비변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버립니다. 비변사는 어떤 기구야? 옛날에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거야. 역사 1에서. 원래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그냥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회의기구였는데 붕당 정치가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비변사가 권력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 뭐 정치, 그다음에 외교 문제, 사람 뽑는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비변사에서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었는데 이 비변사의 기능을 원래의 기능만큼만 남기고 군사 문제 논의만 남기고 다 축소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왕실의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을 뭔가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전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흥선대원군이 새롭게 편찬해낸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이에요. 통치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개혁이었고, 자, 이번에는 경제개혁으로 들어가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민생 안정,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였잖아.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어? 삼정문란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 삼정이 뭐였지? 전세, 군포, 환곡이었잖아. 이 세 가지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을 실시해요. 양전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토지를 측량하다. 쉽게 말해서 토지를 재조사를 다 하는 거야. 어디에 얼마나 땅이 있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유주는 누구이고 그 땅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군포를 한 필씩 내는 거, 옷감을 내는 게 군포라고 하는 세금 제도야. 정말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은 군포 때문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양반은 양반이라는 이유로 군포를 내는 게 면제가 돼. 돈도 많으면서. 흥선대원군이 생각했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반이고 일반 백성이고 모두 다 한 집에 하나씩 전부 다 군포를 부과하겠다 해서 제도를 싹 갈아버려. 그게 호포제예요. 이것 때문에 양반들이 들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열받아가지고. 호포제 실시.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곡제도. 세 가지 중에서 백성들을 가장 베스트로 힘들게 했던 게 바로 환곡제도야. 이게 뭐예요, 원래? 각 고을에 관청이 운영하는 곡식 창고가 있어.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백성들한테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면 되받는 제도인데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무슨 사채업자처럼 돼가지고 곡식을 요만큼 빌리면 이자를 이만큼 받고 빌리기 싫어도 억지로 빌려주고 빌려준 곡식은 쌀 반, 모래 반 이렇게 섞여있는 막 말도 안 되는 제도가 환곡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각 고을의 관청에서 환곡제도를 운영하는 걸 없애버리고 대신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 사창제는 뭐냐면 각 고을의 관청 말고 조금 인품도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덕망 있고 인품도 있으면서 좀 경제력도 되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마을에서 이제 곡식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창고를 운영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바로 사창제예요. 요 삼정문란 해결. 그러면 민생도 안정되고 백성들이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세금을 잘 내게 되면 국가 재정도 확보되고 서로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삼정문란 해결의 효과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서원철폐예요. 서원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조선 중기 사림들이 지방에다가 만든 성리학 연구기관, 학문